문재인 후보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 쇼.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41.08%의 득표율.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 광화문 연설이 귀에 맴도는데요. 맞습니다. 부디 약속처럼 적폐를 청산하고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60%도 섬길 줄 아는 100% 대통령이 돼주기를. 그래서 지금부터 5년 뒤에 문재인 시대를 회상할 때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으며 결과는 정의로웠던 통합 대통령의 시대다. 이렇게 기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최종 득표 결과는 조금 전에 나왔어요. 네, 7시 전에 개표 100%를 완료를 했습니다. 예. 선관위 홈페이지를 보면요. 문재인 후보가 41.08%, 2위 홍준표 후보가 24.03%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최종 집계입니다. 표 차이가 꽤 났어요. 1위와 2위가. 네, 557만 표 나죠. 18대 대선 때 108만 표 차이였으니까 표 차이만 보면 압도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후보 득표율을 보면 안철수 21.41, 유승민 6.76, 심상정 6.17%. 예.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득표율을 합하면 75.42%. 그러네요. 얼추 박근혜 탄핵 당시의 민심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결국 촛불 민심의 승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요. 예.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표정을 잠깐 좀 보고 가야겠습니다. 민주당에 출입하는 정치부 박지원 기자 연결을 해보죠. 박지원 기자. 예, 보도국입니다. 예, 문재인 당선인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현재는 서울 홍은동 자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한 문 당선인은 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이 시간 현재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예. 문 당선인은 조금 전 그 합참 의장으로부터 자택에서 안보 현황을 브리핑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권 교체 시에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래요. 어제 이제 당선 윤곽이 초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 후에 그 행보는 어떻게 됐죠? 예, 어제 저녁 8시쯤에 자택에서 가족들과 방송 3사 출구 조사를 함께 지켜봤고요. 예. 이후 당선이 유력해지자 여의도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 들러 선대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지지자들과 만났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감사의 뜻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통합 대통령도 다짐했는데요. 광화문에는 당내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도 함께해 훈훈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만세 부르고 한마디씩 말도 하고 뭐 이런 장면이었는데 오늘 일정 이제 합참의장으로부터 전화보고는 받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역대 대통령 당선인이 그랬던 것처럼 오전 10시에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합니다. 예. 현충원 참배를 위해 자택을 나설 때에는 지역 주민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12시에 국회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합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게 탄핵 정국에서 치러진 보궐선거니만큼 빨리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할 텐데 어떤 대책들이 나올까요? 예, 당장 다음 정부를 이끌 내각 구성이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그렇죠. 이번 대선은 그 보궐선거여서 정권 인수위가 없는데요. 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문 당선인은 오늘 오후에 청와대 비서실장과 홍보수석 그리고 국무위원 검증에 나설 민정수석 등을 인선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문 당선인 선대위에서 비서실장을 맡았던 임종석 전 의원이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참모진은 장관 등 그 다른 국무위원 등과 달리 인사청문회가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진 그 구성에 속도를 내고 바로 내각 구성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종석 전 의원 말고도 지금 하마평에 여럿이 오르더라고요. 총리라든지 다른 장관들.
이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송영길 의원 연결을 합니다. 캠프의 총괄본부장이었죠.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요. 여기까지 박지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지원 기자를 연결을 해봤고요. 앞서서 탄핵 표심 얘기를 했는데요, 권 기자. 네. 개표 결과 더 좀 짚어볼 만한 포인트 있습니까? 네, 이번에도 지역 연령 차이, 이 연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로 났습니다. 네. 문재인 당선인이 1위를 차지하지 못한 지역 보니까 이제 대구, 경북, 경남 이렇게 세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홍준표를 가장 많이 찍었고요. 예. 연령별 개표 결과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어제 그 출구조사 이거를 보면 좀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60대 미만은 전부 문재인을 찍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은 전부 홍준표를 찍은 걸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번 투표율은 80%를 넘을 걸로 당초에 봤었는데 예. 77.2%에 머물렀죠. 그러게요. 하지만은 97년 이후에 이 최대 투표율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미국, 중국 이 주요국들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미국은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백악관 대변인의 이 축하 성명이 나왔고요. 예. 내용은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정권 이행을 축하한다. 이러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예. 방금 전에 그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요. 브리핑을 했는데 한미 정상 간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은 기대하는 눈치가 좀 역력합니다. 문 당선인이 그동안에 그 사드 재검토 발언을 줄곧 해오지 않았습니까? 새 정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뭐 이런 거였죠. 그렇죠. 예. 북한과 대화도 줄곧 강조해 왔으니까요. 예. 따라서 이 대북 정책의 그 공조 이 부분에 양국 간의 공조 이거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러시아 유럽 연합도 환영하는 분위기 일색이고 예. 다만 일본은요. 그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그 양국 간의 껄끄러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한미일 이 삼국 간의 공조에도 균열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가 간추려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지했던 사람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으로 분열시키지 않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촛불과 광장의 민심을 국정 운영의 초석으로 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새 정부 어떤 모습을 구상하고 있을까요? 민주당의 대선 전략과 실무를 총괄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대변해온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송영길 총괄본부장 오늘 첫 순서로 연결을 해보지요. 송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밤잠은 조금 주무셨어요? 새벽 3시에 와가지고요. 네. 한 2시간 눈 붙이셨습니까? 네. 그래도 하나도 안 피곤하시죠? 그래요. 우선 캠프를 쭉 이끌어온 총괄 본부장으로서 국민들께 첫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책임을 많이 느끼고 또 자신들이 지지했던 후보가 낙선했을 경우에 마음이 참 허전합니다. 일단 위로드리고. 네. 후보, 이제 대통령이 되셨죠. 문재인 대통령이나 저희 당의 입장은, 모두의 대통령, 편가르지 않는 국민 전체를 통합하고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정, 당선, 유력 확정, 이 최종 득표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들리는 키워드가 통합이에요. 국민 모두의 네네. 대통령. 네. 저를 지지하지 않은 분도 섬기겠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네요. 캠프 분들도 그렇고 당선인도 그렇고. 그래요. 그게 사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때도 100%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 그게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실망이 됐는데 그렇지 않도록 전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득표율이 41.08%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담긴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저희들은 45나 50이 됐으면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역으로 생각해 보면 1여 4야의 대결 구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명목은 야당이 4명이 나오셨는데 거기에서
40% 넘게 득표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자구도라는 점. 네, 특히 이제 바른정당은 뭐 여당이 있다 나오신 야당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예. 뭐 국민의당과 저희 당은 다 이렇게 분열돼서 치른 선거에 내리게 됐다는 것은 국민들의 간절한 정권 교체 열망이 표현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송영길 본부장도 계속 강조하셨던 게 과반이잖아요. 과반을 몰아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국정에 힘받아서 뭔가 개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반은 사실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걱정이 나옵니다. 이거 다른 당 도움 없이는 하나도 처리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려되시죠? 아니, 과반을 넘었더라도 국회 해산권이 없는 현 체제에서 20대 국회와 3년을 같이 이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연정과 협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50%가 넘으면 좀 더 그것을 대통령이 힘있게 좀 풀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지를 호소한 것이고 저희 내심으로는 마지노선을 40으로 봤거든요. 그러셨어요? 40이 넘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장 업무를 시작해야 됩니다. 문재인 당선인. 아마 조금 후에 8시 조금 넘으면 선관위에서 확정 발표를 할 겁니다. 방망이를 두드리는 그 순간부터 공식 대통령이 되는 건데 혼자 청와대에 들어갈 수는 없죠. 같이 일할 사람들 최소한의 인력이라도 꾸려야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청와대 비서실 인선이 단행되는 거죠? 비서실과 일부 수석이 아마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에는 서울시 정무부시장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이 내정됐다. 이거는 확정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공식 발표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확정된 걸로 뭐 이미 보도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냥 조심스럽게 조금의 여지를 남겨두시는군요. 임종석 전 의원이 내정됐다는 보도들은 지금 나오고 있고 정무수석직에는 이것도 확인은 안 해주시겠지만 제가 질문은 좀 드리겠습니다. 정무수석직에는 전병헌 의원, 홍보수석 겸 대변인에는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내정됐다. 혹은 된 것으로 보인다,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는 어려우세요? 네. 그래도 제가 소식은 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 드릴게요. 뭐냐면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사실은 이 통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국무총리죠. 대통령 중심제에서 사실상 국무총리 역할은 통합 제일 중요합니다. 총리로 누구를 인선했냐. 일단 비영남인 건 분명하고요. 그렇죠? 이것은 이미 문재인 후보가 후보 시절에 말씀을 하셨던 거니까 비영남인 건 분명하고 그래서 이낙연 전남도지사, 전윤철 전 감사원장, 이용섭 전 의원 이름 등이 거론이 되더군요. 총리는 오늘 중으로 혹시 발표가 총리도 되나요? 총리는 오늘 발표가 될지 안 될지 좀 하루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하루 정도. 그도 이제 비서실장 내정이 우선 중요하고 비서실장이 내정되면 대통령과 함께 상의해서 아마 발표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비영남 총리라는 어떤 그 통합의 기준에 맞춰서 지금 거론되는 세 분 중에 있습니까? 내정자가? 글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래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 다른 기준이 혹시 또 있나요? 비영남이라는 건 말고도? 비영남이 이제 그 호남을 배제하는 거냐 또 이렇게 박지원 대표께서 지적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비영남이라고 그랬지만 호남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호남 총리. 말씀하신 대로 전체 우리 대통령과 통합과 또 개혁을 같이 수행할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연정을 생각하면 국무총리를 타당 쪽 인사를 쓰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것도 나오던데 그것도 기준에 있습니까? 그게 시간이 워낙 없고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제1당이 총리를 맡는 것은 어느 후보께서도 대통령 되시면 그렇게 하겠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 민주당이 지금 제1당인 상황이고
내각 구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각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그러니까 총리는 결국 우리 당에서 제1당에서 나오는 게 맞다. 그것이 원칙이다라는 말씀이시고 내각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다른 당과의 협치 차원에서 많이 기용하실 생각이세요? 구상이세요? 네, 뭐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은 대통령께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 총리가 내정이 되면 총리와 대통령과 협의를 통해서 총리의 강요 추천권들을 또 실제 실현되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의가 될 거로 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장관 하마평에만 오르시더라고요. 저는 뭐 독립된 나라의 문지기의 자세로. 제안 와도 거부하시는 겁니까? 웃음으로. 예. 아니 뭐 답변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만 궁금해서 당사자가 나오셔서 제가 여쭤봤고,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참 산적한 과제들 많습니다. 어떤 걸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대적 과제인 그 적폐청산과 공정한 대한민국 만드는 것, 그리고 일자리 대통령이 되시겠다 했기 때문에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집중하면서 일을 하실 겁니다. 바로바로 100일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속도감 있게 국민들에게 이 정권 교체가 실감이 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자리 공약이 헛되지 않도록 빨리빨리 그것부터 처리하겠다. 예. 기대가 큽니다. 뭐 지지를 했던 국민이든 아니든 이제는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성공을 위해서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해야 되는 때니까요. 송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국민들의 감사합니다. 이 염원 잊지 않고 끝까지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송영길 총괄본부장 만났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정부의 장차관들이 지난 8일에 이미 인사처에 일괄 사표를 제출했었다. 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신임 대통령이 이제 사표 수리 여부 결정을 할 거다. 요 얘기가 들어와 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난을 보냈다는 이런 소식들도 들어오네요. 예, 오늘 굉장히 빠르게 이 시간 움직일 것 같습니다.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김성환 씨도 어제 바쁜 하루 보내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 행간에서는 어떤 소식을 골라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오전 6시에 개표가 이제 끝났는데요. 이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예측치하고 실제 후보별 득표율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정치권에서 하도 여론조사 탓만 하길래 여론조사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 개표 결과를 보니까 여론조사 추이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 자기 지지율 인정 안 하고 여론조사 탓만한 정치권,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깜깜이 선거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한 그 여론조사의 추세가 그대로 반영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지만 소름이 쫙 끼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비교해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일주일 전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조사한 결과 이 문재인 42.4%로 선두였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쫓아가서 실버 크로스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다른 여론조사도 두 후보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긴 했지만 비슷한 추세를 보였거든요. 맞아요. 이 어젯밤 발표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도 실제 득표율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렇죠. 예측치는 문재인 41.4였는데 실제 개표 결과는 41.08%였습니다. 와. 너무 정확하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요. 상황이 이런데도 개표 전까지 일부 캠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검찰에 막 고발까지 하고요. 네. 심지어 여론조사 기관을 문 닫게 하겠다 이런 후보까지 나섰었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보면 대선 기간 내내 정치권이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화풀이를 한 셈이 됐어요. 여론조사 기관 대표를 제가 만났는데요. 이름을 밝히긴 곤란하고 너무 억울하다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더 중요한 건
자당의 후보가 잘 나올 때는 가만히 있다가 네. 자당 후보가 안 나오면 그때부터 막 고발 조치 들어가고 분노하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자,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도 뭐가 숨어 있죠. 첫 번째 행간은 골든크로스는 없었다입니다. 뭐 골든크로스는 아시다시피 1, 2위가 뒤집히는 현상을 골든크로스라고 하잖아요. 예. 이 대선 캠프마다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1, 2위가 뒤바뀌고 있다. 양강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 지금 40%는 좋게 넘었을 거다. 불과 엊그제까지도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근데 또 어떤 캠프에서는 우리 후보가 왜 문재인 후보와 20%포인트 격차가 나느냐.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여론조사가 맞았습니다. 각 후보 캠프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거나 거짓말을 했다. 이게 이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 깜깜이 기간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 여론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깜깜이 기간을 뒀던 건데 오히려 깜깜이 기간이 결과적으로 더 여론을 조작을 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그 가짜 뉴스를 생성한 곳이 각 당 캠프 아니냐라는 소리까지가 나올 정도였어요. 실제로 조사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 깜깜이가 과연 선거 기간이라는 게 필요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이번에 논의를 좀 해봐야 될 사안이고 자 여론조사 탄만했던 정치권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었다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각 후보 캠프가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는 태도가 바로 이랬다는 건데요. 나에게 유리하면 그거 정확한 여론조사입니다. 불리하면 꼬투리 잡기 바빴다는 겁니다. 이 4월 초였었죠.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 직후부터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지지율이 급등했거든요. 그렇죠. 박빙 상황까지 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언론사가 양자구도로 몰고 간다. 왜 가능성도 없는 양자구도를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하느냐. 이것도 일종의 여론 조작이다 이러면서 언론사에 강력히 항의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점점 빠졌습니다. 이럴 때는 같은 조사를 했는데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래요? 예. 안철수 후보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율이 빠진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니까 이거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측은 어떻습니까? 아예 이미 지지율 2위에 올라섰다. 이런 근거도 없는 여론조사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다가 후보가 그것도. 선관위 조사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자신들의 예측치와 조사 결과가 맞지 않으니까 홍준표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론조사 기관 폐지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문 닫게 만들겠다. 뭐 이런 협박성 막말 발언까지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게요. 이게 전형적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이제 논법입니다. 그러게요. 정치권 모두 자신이 불리할 때 여론조사기관 탓만하기 바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행간 또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여론은 모래성 같은 것 한순간에 훅 간다입니다. 이거는 당분인가요? 네,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각 정당이나 후보들이 하늘을 치찌를 듯이 지지율이 상승하면 그때 막 안주하고 있다가 정말 한순간에 일주일 만에 훅 하고 가버린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일주일 만에 그렇게 올랐다 또 일주일 만에 추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국민 여론이 무섭고 국민들이 무섭다는 겁니다. 박예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표적이죠. 1월 12일 화려하게 귀국했는데 여러 가지 실수 노출하다가 지지율 정체를 겪고 그러다 결국은 한 달을 못 가고 2월 1일 불출마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안철수 후보도 문재인 후보와 박빙 상황까지 갔다가 4월 13일 TV 토론하면서 갑철수 MB 아바타 발언을 한 이후에 양강구도가 훅 가버렸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득표율로 당선된 51.6%로 당선된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4년 만에 헌정사상 탄핵된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았습니다. 여론이 무섭습니다. 지지율이란 게 무섭습니다.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요. 이제는 정말 문재인 시대가 됐거든요. 문 대통령도 이끌 내각 구성이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그렇죠.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여서 정권 인수위가 없는데요. 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문 당선인은 오늘 오후에 청와대 비서실장과 홍보수석 그리고 국무위원 검증에 나설 민정수석 등을 인선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문 당선인 선대위에서 비서실장을 맡았던 임종석 전 의원이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참모진은 장관 등 그 다른 국무위원 등과 달리 인사청문회가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청와대 비서진 그 구성에 속도를 내고 바로 내각 구성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종석 전 의원 말고도 지금 하마평에 여럿이 오르더라고요. 뭐 총리라든지 다른 장관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송영길 의원 연결을 합니다. 캠프의 총괄본부장이었죠.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요. 여기까지 박지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지원 기자를 연결을 해봤고요. 앞서서 탄핵 표심 얘기를 했는데요, 권 기자. 네. 개표 결과 더 좀 짚어볼 만한 포인트 있습니까? 네, 이번에도 지역 연령 차이, 이 연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로 났습니다. 네. 문재인 당선인이 1위를 차지하지 못한 지역 보니까 이제 대구, 경북, 경남 이렇게 세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홍준표를 가장 많이 찍었고요. 예. 연령별 개표 결과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어제 그 출구조사 이거를 보면 좀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60대 미만은 전부 문재인을 찍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은 전부 홍준표를 찍은 걸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번 투표율은 80%를 넘을 걸로 당초에 봤었는데 예. 77.2% 머물렀죠. 그러게요. 하지만은 97년 이후에 이 최대 투표율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미국, 중국 이 주요국들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미국은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백악관 대변인의 이 축하 성명이 나왔고요. 예. 내용은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정권 이행을 축하한다 이러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예. 방금 전에 그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요 브리핑을 했는데 한미 정상 간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은 기대하는 눈치가 좀. 문재인 후보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 쇼.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41.08%의 득표율.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 광화문 연설이 귀에 맴도는데요. 맞습니다. 부디 약속처럼 적폐를 청산하고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60%도 섬길 줄 아는 100% 대통령이 돼주기를. 그래서 지금부터 5년 뒤에 문재인 시대를 회상할 때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으며 결과는 정의로웠던 통합 대통령의 시대다. 이렇게 기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최종 득표 결과는 조금 전에 나왔어요. 네, 7시 전에 개표 100%를 완료를 했습니다. 예. 선관위 홈페이지를 보면요. 문재인 후보가 41.08%, 2위 홍준표 후보가 24.03%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최종 집계입니다. 표 차이가 꽤 났어요. 1위와 2위가. 네, 557만 표 나죠. 18대 대선 때 108만 표 차이였으니까 표 차이만 보면 압도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후보 득표율을 보면 안철수 이나 저희 당의 입장은 모두의 대통령, 편가르지 않는 국민 전체를 통합하고 아우르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정 당선 유력 확정 이 최종 득표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들리는 키워드가 통합이에요. 국민 모두의 대통령. 저를 지지하지 않은 분도 섬기겠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네요. 캠프 분들도 그렇고 당선인도 그렇고. 그래요. 그게 사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때도 100%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 그게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실망이 됐는데 그렇지 않도록 전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득표율이 41.08%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담긴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저희들은 45나 50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일여사야의
대결 구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명목은 야당이 4명이 나오셨는데 거기에서 40% 넘게 득표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자구도라는 점. 네, 특히 이제 바른정당은 뭐 여당이 있다 나오신 야당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예. 뭐 국민의당과 저희 당은 다 이렇게 분열돼서 치른 선거에 내리게 됐다는 것은 국민들의 간절한 정권 교체 열망이 표현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송영길 본부장도 계속 강조하셨던 게 과반이잖아요. 과반을 몰아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국정에 힘받아서 뭔가 개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반은 사실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걱정이 나옵니다. 이거 다른 당 도움 없이는 하나도 처리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려되시죠? 아니, 과반을 넘었더라도 국회 해산권이 없는 현 체제에서 21.41, 유승민 6.76, 심상정 6.17%. 예.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득표율을 합하면 75.42%. 그러네요. 얼추 박근혜 탄핵 당시의 민심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결국 촛불 민심의 승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요. 예.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표정을 잠깐 좀 보고 가야겠습니다. 민주당에 출입하는 정치부 박지원 기자 연결을 해보죠. 박지원 기자. 예, 보도국입니다. 예, 문재인 당선인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현재는 서울 홍은동 자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한 문 당선인은 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이 시간 현재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예. 문 당선인은 조금 전 그 합참 의장으로부터 자택에서 안보 현황을 브리핑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권 교체 시에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래요. 어제 이제 당선 윤곽이 초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 후에 그 행보는 어떻게 됐죠? 예, 어제 저녁 8시쯤에 자택에서 가족들과 방송 3사 출구 조사를 함께 지켜봤고요. 예. 이후 당선이 유력해지자 여의도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 들러 선대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지지자들과 만났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감사의 뜻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통합 대통령도 다짐했는데요. 광화문에는 당내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도 함께해 훈훈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만세 부르고 한마디씩 말도 하고 뭐 이런 장면이었는데 오늘 일정 이제 합참의장으로부터 전화보고는 받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역대 대통령 당선인이 그랬던 것처럼 오전 10시에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합니다. 예. 현충원 참배를 위해 자택을 나설 때에는 지역 주민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12시에 국회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합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게 탄핵 정국에서 치러진 보궐선거니만큼 빨리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할 텐데 어떤 대책들이 나올까요? 예, 당장 다음 정부를 역력합니다. 문 당선인이 그동안에 그 사드 재검토 발언을 줄곧 해오지 않았습니까? 새 정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뭐 이런 거였죠. 그렇죠. 예. 북한과 대화도 줄곧 강조해 왔으니까요. 예. 따라서 이 대북 정책의 그 공조 이 부분에 양국 간의 공조 이거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러시아 유럽 연합도 환영하는 분위기 일색이고 예. 다만 일본은요. 그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그 양국 간의 껄끄러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한미일 이 삼국 간의 공조에도 균열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가 간추려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지했던 사람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으로 분열시키지 않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촛불과 광장의 민심을 국정 운영의 초석으로 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새 정부 어떤 모습을 구상하고 있을까요? 민주당의 대선 전략과 실무를 총괄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대변해온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송영길 총괄 본부장 오늘 첫 순서로 연결을 해보지요. 송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밤잠은 조금 주무셨어요? 새벽 3시에 와가지고요. 네. 한 2시간 눈 붙이셨습니까? 네. 그래도 하나도 안 피곤하시죠? 그래요. 우선 캠프를 쭉 이끌어온 총괄 본부장으로서 국민들께 첫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책임을 많이 느끼고 또
자신들이 지지했던 후보가 낙선했을 경우에 마음이 참 허전합니다. 일단 위로드리고 예. 후보 이제 대통령이 되셨죠. 문재인 대통령